학생 A가 친구인 학생 B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학생 B는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선생님은 학생 A를 교무실로 불렀는데요. 그러자 학생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학생 B의 지갑을 돌려주는 등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등 스스로 먼저 약속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선생님은 더 이상 학생 A를 나무라지 않고 징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반한 사업자가 스스로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의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이 시정 방안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정위가 법적인 제재 없이 심의를 종결하는 것을 동의의결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의의결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 따른 시간과 각종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역시 법 집행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기업의 동의를 얻어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히 하면서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위반 사업자가 담합을 하거나 고발 요건에 해당 또는 동의의결이 있기 전에 동의의결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심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담합행위나 고발 대상이 되는 행위와 같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반성을 하면서 시정 방안을 제시해도 용서를 해주지 않은 것인데요. 결국 동의의결은 중대하지 않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며 위반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수용할 경우에 공정위는 더 이상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동의의결 제도를 적용한 첫 사례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던 네이버와 다음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공정위가 적용 개시를 적용하여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한 시정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최종 확정한 것인데요. 어떠한 단어를 검색창에 치면은 국내 검색 포털 이용자는 통합 검색 시스템에 따라서 다양한 카테고리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바로 네이버와 다음이 자사 혹은 계열사가 운영하는 쇼핑, 부동산, 영화, 책 등의 전문 서비스와 키워드 광고까지 그렇지 않은 정보 검색 결과와 구분 없이 제공해왔다는 것입니다. 전문 서비스를 통한 영화 예매나 음악 감상, 도서 구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네이버와 다음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요.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검색 결과 창에 뜨는 판매업자들의 목록, 심지어는 노출되는 순서까지 광고료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선택에 미치는 두 포털 사이트의 영향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업자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광고가 다른 곳이 아닌 네이버와 다음에만 들어오는 결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은 키워드 광고와 전문 서비스를 검색 결과와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을 하였고 이용자 후생 제고와 관련 사업자 상생 지원을 위한 금액도 구제 방안으로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처럼 동의의결 제도는 불공정 행위의 시정과 피해 보상 절차에 공정위의 통상적인 의결에 비해 빠르기 때문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의결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잘 구비한다고 하면은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경우에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서 해당 기업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